자, 오늘의 시사 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IPO 최대어 크래프톤 흥행 참패 그 원인은입니다. 자, 올 하반기 IPO가 이제 기업 공개인데 올 하반기 기업 공개 최대어로 꼽히던 그 게임 업체죠. 크래프톤이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그 청약 경쟁률 한 자릿수로 참패에 가까운 성과를 거뒀는데, 자,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예, 먼저 크래프톤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이 글로벌 인기 게임 이 배틀그라운드 개발사입니다. 예. 공모 청약 전부터 이제 숱한 화제를 몰고 왔는데요. 지난해 매출이 1조 6,70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7,730억 정도 됩니다. 당기 순이익만 해도 이제 5,500억 정도로 상당한데 이것도 바로 전년도보다 99% 그러니까 거의 100% 증가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매출 대부분 이제 94% 정도도 해외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회사의 몸값이 얼마나 될까 기대가 많았는데요. 예. 그런데 막상 지난 2일과 3일 진행된 이 공모주 일반 청약이 진거금 약 5조 원 그리고 경쟁률 7.8대 1로 마무리가 돼서 이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이제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예. 특히 크래프톤이 이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대형 공모주였는데도 이 진거금 규모만 보면은 이 수십조 원을 끌어모은 다른 공모주들에 비해서 이제 크게 밀렸는데요. 예. 실제로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SK IE 테크놀로지가 80조 정도 이제는 진거금을 모았고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63조 원, 그리고 중복 청약이 아예 불가했던 카카오뱅크는 58조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한 5조 원 정도밖에 안 모았기 때문에 훨씬 적었다. 그러게요.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흥행 참패의 원인으로 한 주당 49만 8천 원이라는 높은 공모 가격이 꼽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말도 당연히 맞는 거고요. 이미 증권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이 공모가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초 공모가가 45만 8천 원에서 55만 7천 원 사이로 이 공모 예정 금액이 한 4조 6천억에서 5조 6천억 사이였습니다. 예. 이는 국내 기업 공개 역사상 이제 최대 규모인데요. 과연 크래프톤이 그 정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금융감독원이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고요. 그러니까 크래프톤이 공모가의 희망 범위를 이 40만 원에서 49만 8천 원 사이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를 이제 최상단인 한 주당 이제는 49만 8천 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 정도 수준도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이 다른 기업들의 주가 비교했을 때는 15번째로 높은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또 우리가 이제 3N이라고 부르는데요. NC소프트, 넥슨, 넷마블, 이제는 대표적인 국내 게임 개발사들을 이제는 3N이라 그러는데 이 3N 회사들과 주가를 비교할 때도 보통 이 회사들은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개발력과 또 게임 라인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여러 게임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게임 하나에 이제 80% 매출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3N 회사들과 비교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 회사들과 비교해서도 너무 공모가를 높게 설정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패착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게임 규제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 같던데, 중국 관영 매체에서 게임은 정신적 아편과 같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게임주들까지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하필 이 시기에 공모주 청약을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자로는 이제 중국 관영 매체에서 게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이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오늘 이제는 주가 시장도 한번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 예. 결국 중국이 이 게임을 포함해 IT 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까지 세계 최대의 IT 시장을 자랑하지만 결국은 사회주의적 이제 통제 하에서 움직이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중국의 경제 정책을 두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죠. 예. 보통 이제 세 장보다 큰 새는 용납 못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장은 중국 정부의 사회주의적 통제를 상징하고요. 새는 민간 경제를 말합니다. 예. 결국 세장을 키우는 정도로만 새도 성장해라. 한마디로 정부의 통제 하에서만 그 범위 안에서만 민간 경제도 성장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치가 상당하고요. 또 크래프트는 이제는 히트작이죠. 이 배틀그라운드의 매출 중 60%가량이 중국의 게임 유통사이 텐센트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회사에서. 예. 그런데 이번에 게임이 아편이다라는 이 기사가 이 텐센트라는 회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정조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의 게임이 문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향후 매출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이번 공모에서 또 작용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뭐 앞으로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어들이 또 이제 줄줄이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그 크래프톤의 흥행 부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공모가 책정에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일단 그게 1순위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법률 플랫폼 갈등 격화, 로톡의 운명은입니다. 자, 대한변호사협회죠. 대한변협이 변호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유를 보니까 이게 이제 로톡이라는 어플 때문이라고 해요. 이게 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로톡은 이 소비자와 변호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이제 변호사들이 회원가입을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접속해서 이제 마음에 드는 변호사에게 비용을 내고 상담을 하고 또 필요하면 사건 선임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변협에서는 이 로톡과 같은 이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결국 이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일종의 대가를 받는 이 온라인 브로커와 똑같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해 무더기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협이 지난 5월에 이 변호사 윤리장전에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이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이 윤리장전에 추가를 했고요. 네. 여기에 또 이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요. 법률 상담 연결 그리고 알선과 관련해 중개료, 수수료, 가입비, 광고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규정이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번 8월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현재 이제 로톡 가입 변호사 수가 한 지난 3일 기준으로 한 2,80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제 징계가 현실화되면 이 법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로톡과 또 가입 변호사들이 이제 변협의 그 징계 규정이 위헌적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하고 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이 로톡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소개로 의뢰인을 만나는 진짜 좀 올드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서비스에는 사실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로톡의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그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가입해 있다는 걸 알고 이거는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 로톡은 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워하는 이 시민들에게 좀 문턱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또 아직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 이 청년 변호사들에게는 또 성장의 기회가 또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모든 게 IT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 서비스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로톡이 일종의 법률판 타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결국 4차 산업 시대라는 이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이번 변협의 조치가 다소 과도하다 또는 약간 시대에 약간 뒤처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소신 발언을 하겠습니다. 변호사분들 쪽에도 이렇게 로톡이 이제 법톡을 줄여서 로톡이라고 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이러면은 뭐 의사분들도 환자들이 고를 수 있는 뭐 의톡이라든지 또 뭐 가수들도 이제 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어떤 톡을 통해서 가수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찍어가지고 가톡, 예. 또 이제 뭐 부동산 부톡, 또 뭐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면은 아주 또 안 좋은 애인을 구하는 애톡이라든지 이상한 것들도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세상이 빠르게 너무나도 변하죠. 참 무섭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